안녕하세요. 부산의 사이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영상을 한번 좀 찍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일하고 있는 책상 한번. 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여러 명이 근무하는 이제 그렇게 지금 공인중개사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 자리는 요 안쪽 자리에요. 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요 안쪽 자리 이렇게 쓰고 있고, 와이드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좀 이렇게 화면을 듀얼 모니터로 쓰려고 그러다가 그냥 한 개를 길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와이드 모니터를 쓰고 있고, 요 키보드는 이제 로지텍 걸로 바꿨고, 마우스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 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조금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 이제 이거 한번 갖다 놨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한번 와보신 분들은 정말 이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해운대 지나가실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잠깐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가에 앉아서 좀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는 바로 어제부터 이제 대출 상품 접수가 시작된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내용과 함께 2024년 부산 아파트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제가 어제 블로그에도 한번 잠깐 썼지만,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떤 부산의 지역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공통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도 이제 입주 물량이 점점점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그래도 입주 물량이 여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아마 내년도 25년도가 들어서면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면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작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신생아 특례 대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만큼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게 대출 상품이 워낙 파격적이고 금리가 너무 좋고 매매가도 9억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원래 이제 부동산 비수기인 이제 겨울을 지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또 솔직한 제 느낌은 생각보다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 근데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요건만 되면 대부분 해당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이동을 하셨는데, 이번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제 아이를 좀 놓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조금 국한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근데 그게 국한적이라고 해서 꼭 그분들만 대상이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또 내려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것처럼 어느 정도 선호된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호가들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탄탄하게 하나씩 가져가는 걸 보면서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12월 말부터 좀 바빴거든요. 그렇게 바빴던 이유가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과 상관없이 이제 요 상품이 나올 거고 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아무래도 내가 한 발짝 먼저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해서는 제가 한 달 뒤,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실제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로 좀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하 관련인데요. 우선은 빠르면 4월, 5월, 그리고 좀 늦으면 7, 8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금리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신규 취득하는데 비용도 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일 부담되는 게 이미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 부동산을 살 때 뭐 1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현금 다 1억 주고 사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대출을 이용해서 뭐 작게는 뭐 3, 40%, 많게는 6, 70%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 보유하는 데 있어서 금융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올해가 지금도 경매 물건들이 꽤 많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막바지 그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마지막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사무실에 저희랑 거래하는 이제 주은행 지점장님이나 부지점장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달부터는 금리가 신규든 그리고 변동 기존 변동이든 조금 체감되게끔 좀 내려갈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금융권에서도 시장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융 비용이 보유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금매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금액들 조절할 때 그런 간격이 이전만큼 되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뭐 올해 시장을 제가 뭐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면 아직까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상승장이 된다 하락장이 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작년과 비슷하게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한 개로 움직였다면 올해는 신생아 특례 플러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한 미리 움직이는 그런 분들 플러스 금리 인하 요 세 가지가 좀 같이 움직이면서 작년과 조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건 조금 선호되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회복하는 최고점 대비 회복하는 속도가 하나씩 다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올해도 부동산을 뭐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하시거나 여러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